일반적으로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꼭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수년간 쌓이게 되면 당연히 성취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애가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학습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은 안 좋은 습관들을 부모님들이 어릴 때 미리 잡아주시는 사례가 많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러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최악의 학습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반드시 고쳐야 하는 최악의 공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20년 넘도록 대치동 중계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우리 아이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장시간 동안 주의 깊게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옆에 같이 계셔주시는 거 말고요. 우리 아이들은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습관들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1시간 정도 쭉 지켜보시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 가지씩 고쳐나가면 분명히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고쳐진다면 반드시 상위권에 진입해 있을 겁니다. 그런 습관이 없다면 지금 잘하고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느꼈던 점이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학습지나 스마트 패드, 학습기기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 거예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만 너무 많이 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특히나 초등 때는 개념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지는 개념들을 눈에 보이게끔 구체화시켜 놓은 학습 교보제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개념에 좀 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개념을 다뤄주고 난 후에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개념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설명 부분을 그냥 쓱 한 번만 읽어보고 문제부터 바로 뛰어드는 아이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꾸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틀리고 문제 풀다가 실증 내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서적이나 교재를 많이 활용해서 흥미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 습관을 들이게 되면 초반에는 모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머리 좋은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주 좋다 하는 느낌이 안 드실수록 충분한 학습 교보제를 통해서 아이의 흥미를 길러주고 특히 초등학교 초반에 추상적인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요. 그 능력은 앞으로 계속 가게 돼요. 대략 개념학습 1에 문제풀이를 9 정도로 공부하고 있다면 개념학습 5에 문제풀이 5 정도로 비율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질문을 대충 포괄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 질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문제 풀기 싫고 귀찮을 때도 그냥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엄마 혹은 선생님 나는 지켜볼 테니까 당신이 풀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의 종류를 구별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모르게 될 경우에는 질문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엄마 여기서 막혀요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문제 자체를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아이도 봤냐면요,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도 없이 손가락으로 문제 번호를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아이 눈을 쳐다봅니다. 나보고 풀라는 거니? 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끄덕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선생님이 풀면 선생님 실력만 올라가니까 너의 실력이 늘어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해서 아이의 문제에 대한 개념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주죠. 지금 너가 질문하는 방식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야. 앞으로 고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라고 미리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 태도를 바로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여기서 막혀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고요. 혹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그냥 다시 풀어볼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한 이 아이는 귀찮아서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공부하기가 싫어서 질문하는 패턴은 포괄적으로 본인의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충 질문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생각을 하고 노력해 본 후에 막히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아주 좋은 습관이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습관이에요. 왜? 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습관화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면서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럼 그 개념이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반면에 왜 180도가 나오는 거지? 하면서 여러 개의 삼각형을 보면서 각도기로 재보고 더해보고 진짜 그러네? 라고 체득하는 아이들이 있죠. 사각형에서는 왜 내각의 합이 360도지? 같은 의심을 품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학습할 땐 반드시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집어넣고 그게 왜 그런 걸까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체득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다시 와서 그걸 다시 읽고 문제를 풀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최악의 습관은요, 개념을 보고 나서 이해도 안 하고 암기도 하지 않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서 풀다가 기억이 안 날 땐 다시 와서 들춰보고 그걸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대신 고칠 수만 있다면 개념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의심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게 되면 정말 최고의 습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이 방식을 익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평소에 대화하실 때도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고 아이들이 학습할 때도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게 개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을 소위 하브루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브루타라는 게 달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천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복습 없이 새로운 문제집만 자꾸 찾고 틀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습관이에요.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그으면서 정답지를 보면서 빨간색 펜으로 정답을 그냥 써놓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혹은 틀린 답을 지우개로 지우고 그 위에 정답을 연필이나 샤프로 적어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지어 틀린 표시도 안 하고 답을 연필이나 샤프로 고쳐버립니다. 마치 본인이 처음부터 맞춘 것처럼요. 이런 모습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하셨을 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답을 맞출 때 답을 지우고 연필이나 샤프로 답을 그냥 기입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펜으로 틀린 표시만 하고 나중에 꼭 풀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죽어버리게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급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급소를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틀린 체크를 하고 나중에 틀린 문제만 모아서 따로 풀어보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 습관만 잡아주셔도 우리 자녀들이 상위권으로 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오답 노트를 만들기보다 틀린 문제만 모아놓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문제집을 2번은 반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바로 새 문제집으로 자꾸 넘어가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예 굶고 공부하러 오거나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에 꾸준히 의존하는 습관들이 많아요. 식사를 제때 안 하고 귀찮아서 굶어버리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내내 집중을 못합니다. 당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뇌에서 에너지를 쓸 게 없어요. 머리가 당연히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공부 습관이 생기는데 원인이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공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먹는 거에 의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등 고학년들 대치동에서 제가 보면요. 학원 스케줄이 연속으로 있어서 시간에 치여서 안 먹고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근처 편의점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아이들이 아무거나 막 먹고 있어요. 가공식품류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짜거나 당분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가공식품들을 정말 많이 먹죠.
아예 굶는 것도 안 좋은데요.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학원에서 집이 멀거나 어머니가 일을 하실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학원과 근처에서 빠르게 먹으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추천 메뉴를 좀 드리자면 가장 좋은 건 김밥입니다. 그 다음 이삭 토스트 같은 토스트류, 그 다음 서브웨이나 퀴즈노즈 같은 그런 종류예요. 이 종류들은요, 저도 먹고요,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가장 정크푸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음식들이에요. 밸런스도 잘 맞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김밥이야말로 빠르면서 밸런스 좋은 최고의 음식 중 하나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집밥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대부분 안 되죠. 그렇다고 편의점 과자나 계속 그런 것만 먹기보다는 김밥이나 토스트나 서브웨이류를 주로 먹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어머님들 판단하시기에 괜찮은 음식들을 주변에서 찾으셔서 가급적이면 영양 밸런스가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공부 습관 자체는 아니지만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에 답해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